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챕터긴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연료의 연소에 관한 단원이에요. 특히 이제 연력학에서 가장 중요한 화학 반응이라는 거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연료를 태웠을 때 일어나는 그 현상인 거죠. 대단히 중요하고 여러 분야에서 연소 현상이 이용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발전 그리고 발전소들 다 연료의 연소죠. 원자력이나 이런 거 신재생을 빼고 나면 화력발전의 비중이 여전히 우리나라 50%가 나라니까. 그다음에 난방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상당수 이제 나는 난방 소스가 물론 우리 집은 난방 전기로 하는데요, 그럴 수 있겠지. 전기가 어디서 오냐고. 예. 아니면 그냥 집집마다 이제 또 가스 보일러 쓰는 가정이 많잖아요. 그거는 이제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 가지가 이제 결부가 되겠죠. 탄소 중립이다 다 해가지고 화석연료를 이제 쓰지 않는 분위기로 가다가 지금 다시 쓰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안 쓰는 걸로 계속 강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걸 줄여가든 사용량을 줄여가는 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지금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 몇십 년 동안은 계속 쓸 거야. 그 뒤로는 여러분들이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어차피 연구하고 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계공학에 혹시 에너지 관련 이런 거로 종사를 한다라고 치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거가 상관이 없기는 어려워요. 계속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슈는 배제를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알아야 돼요. 어려운 내용도 없어요, 별로. 그냥 일반 화학 수준의 내용 정도도 될까 말까 해요, 사실. 진짜 연소공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제 배우는 내용들은 보통은 이제 한 4학년, 학부 4학년이나 대학원 수준에서 이제 배울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훨씬 어려워요. 이제 화학적인 어떤 그 이론들. 연소 이론은 기본적으로 이제 연력학, 유체역학, 열전달 그다음에 무슨 이제 좀 약간 정량화학 같은 거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학부에 있어도 다 4학년 가지고 있어요. 어렵고 아니면 이제 없고 이제 대학원에 있고 이런 식이고. 여기 있는 내용은 지극히 그냥 일반화학 수준 정도 될까 말까 정도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수준이라고 이제 보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자, 그래서 연소와 영어는 컨버션이라는 단어 알아야 되는 단어고. 연소는 뭐냐? 기본적으로 퓨얼하고 악시다이저 간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 여기 이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료와 산화제 간의 반응인데 그럼 연료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퓨얼, 연료. 자, 연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장 흔하고 중요하고 많이 쓰이고 있는 거는 지금 이제 하이드로카본, 소위 탄화수소 연료죠. 하이드로카본. 줄여서 HC라고 말하는데. 별거 아니죠. C하고 H가 있는 건데 분자 하나의 개수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죠. 탄소와 수소, X와 다양하게 있다고 해서 음수가 될 수는 없고, 그죠? 음수가 될 수는 없고. 소위 이걸 이제 우리가 또 화석연료가 대부분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뭐 이제 이런 질문은 이제 내가 올해는 지금은 안 가르치지만 보통 4학년 2학기 과목으로 뭐 에너지 및 환경제요 혹은 뭐 환경과 이런 과목 가르치는데 거기서는 이제 다 이제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거 뭐 이런 거 다 얘기하는데 예. 설마 석유가 공룡이 죽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절대 그러지 마요. 안 돼. 석유하고 공룡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런 것만 잘 생각하니까 석탄은 예, 주로 이제 바다 쪽에 유전이 많잖아요. 기름 채굴하는 거. 왜 바다에 막혔어? 이제 다 바다 밑에 깔려서 그런 거지. 뭐가 깔려? 유기물. 뭐 말하자면 수중에 있는 플랑크톤들 이런 애들 쌓이고 눌려져서 만들어지는 게 석유고 석탄은 육상에 있는 식물들이 죽어서 이렇게 쌓이면 계속 이제 덮이는데 눌려지면 높은 압력과 온도에 의해서 이제 탄화가 일어나서 뭐 이런 거 하여튼 공룡은 아니다. 공룡이 죽어서 그 많은 석유가 되려면 도대체 옛날에 공룡이 몇 마리가 나왔어요? 공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걸 분명히? 아니에요. 네, 그거는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주로 화석연료고 CXHY 다양한 X하고 Y를 가지고 우리가 연료를 만들 수 있는데 이해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화석연료인데 들어본 것들이 좀 많다. 가솔린, 휘발유, 디젤, 정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스 퓨얼들, 가스 나오는 거. 여기 뭐 줄여서 그냥 가스 중에 NG, PG 써놨는데 이게 뭐 뭔지 아시죠? NG는 뭐야? 내추럴 가스죠.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 PG는 뭐야? PG. 영화 볼 때 뭐 PG 14 이런 거 아니야? 그것도 얘기해줄까? 영화 저기 외국 영화보다 보면 뭐 PG 13 이런 거 보잖아요. 이게 많은 것도 알려줘야지. 전에 알려줄 생각이 없었는데 자 페런탈 가이드 13이라 그러니까 만 13세가 안 됐으면 부모가 이제 지도를 지도하에 봐야 된다는 얘기야. PG-13 영화 보죠. 보통 이제 전체 관람가가 있고 뭐 중학생 관람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전체 관람가 뭐 15세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되니까. 자 저기서 말하는 PG는 자 엔진은 천연가스고 내추럴 가스. PG는 석유가스예요. 그래서 N은 내추럴인데 그 P는 뭐의 P 했어요? 페트롤레움이죠. 이제 콩글리시로 얘기하면 페트롤레움 가스, 석유가스.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추가로 물어볼게. 자, 그럼 LNG 하면 뭐야? LNG 우리말로 액화 천연가스. L이 이제 리퀴파이드죠. 리퀴파이드. 액화된 천연가스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응용할 수 있고 LPG는 뭐야? 액화 석유가스. 액화 석유가스가 LPG죠. 그죠? LPG 통 요즘은 없는데 요즘은 이제 다 도시가스 라인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옛날에 이제 도시가스가 충분히 깔리지 않았을 때는 가스통 보신 적 있어요? 아니 또 시골 가면 이제 도시가스가 없으니까 가스통. 요즘도 이제 뭐 좀 배달하실 때 조금 막 다니시는 분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이 가스통을 매달고 오토바이들이 막 이렇게 많이 했거든. 되게 무겁지. 그때 메고 다니는 게 LPG인데 액화 석유가스가 LPG예요. 주로 성분이 뭐냐면 자 천연가스는 단순하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연가스는 뭐 메탄이고 뭐 LPG는 뭐
메탄이다라고 단순하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주로 메탄이 많은 게 천연가스고요. 그러니까 주로 프로판이 많은 게 이제 석유가스예요. 이걸로만 100%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자, 천연가스도 이제 가스전에서 이렇게 채취하는 거잖아요. 그죠? 파이프 꽂아서 나오는 거잖아. 근데 거기는 100%뭐 메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가스전이냐에 따라서 뭐 어디는 한 80%가 뭐 메탄인 거고 어디는 더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자, 석유가스는 뭐냐면 자, 원료를 판에 이제 까만 기름 나오잖아요. 이 까만 원유라는 거는 온갖 종류의 다양한 탄화수소의 그냥 혼합물이야. 진짜 작은 분자부터 정말 크고 무거운 분자까지 다 섞여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속에 가스 성분도 많이 들어있는 거야. 마치 콜라처럼 김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흔들면 막 가스가 확 나와요. 그 다양한 가스가 나오는 중에 주로 이제 프로판이 조금 그래도 한 몇십 프로 더 있어서 구성분이 프로판이다 그런 거고, 뭐 메탄, 에탄, 뭐 부탄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뭐 팔기도 하고, 그냥 팔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석유가스는 이제 그런 의미고, 그래서 뭐 LPG가 뭐의 약자 물어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액화, 프로판 가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뭐 프로판이 많으니까 그럴 수는 있지. 아니 프로판만 따로 분리해서 팔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거는 어쨌든 P는 석유가스의 P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C하고 H가 이제 몇 개씩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순서상 조금 여기를 먼저 얘기할까요? 먼저 얘기할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가스 연료에서 자 메탄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탄화수소 분자죠. 그러니까 분자는 CH4, 메탄, 에세인. 자, C가 3개 있고 H가 8개 있는 게 프로페인, 프로판. 같은 C가 3개인데 H가 좀 적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프로필렌. 뭐 화학적인 학명으로는 이제 뭐 프로펜인데 거의 다 이제 프로필렌으로. 뭐 굳이 이거를 갖다가 구조식 안 그래도 될까요? 그래볼까 심심한데 나 CH4만 몇 개인 거지? 요거죠. 자, 요거 이제 다 보셨죠? 과목 설문 꼭 하시고 숙제하시고 설문 안 하면 결석이고 이제 그 얘기 들었어요. 자 지울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지? C3개 프로판, 프로페인 그죠? 프로판이죠. 자 우리가 이제 요거 그릴 때 어떻게 해요? C는 공유결합의 팔이 4개 그죠? 네. 수소는 공유결합 팔이 하나죠.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릴 수밖에 없죠. CH 사이에 팔이 하나씩 있어요. 자, C가 3개가 되니까 아까 C가 이제 팔이 4개가 있는 거죠. 4개를 만족시키고 H는 하나가 있는 거를 만족시키는 그림이 이거죠. 자, 그런데 C3H6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얘가 한번 그리죠. C하고 C 사이에 하나가 아니라 이제 2개짜리 공유결합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얘 그림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C는 무조건 팔이 4개여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 여기 하나 둘 셋 4개가 됐죠. 자 여기 C는 보니까 여기가 하나 둘 3개네. 그럼 얘도 이제 H가 하나만 있어야 되겠고 얘는 여전히 3개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해서 C가 다 팔이 4개인지 한번 보세요. 요렇게 이제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H가 총 몇 개가 됐어요? 6개죠. 그래서 C가 다 펴져 있다가 C하고 C끼리 자기들이 손을 잡아버리면 H를 2개를 내놔야 되죠. H를 각각 하나씩 잡고 있었는데 버려버리고 자기끼리 혼잡은 거예요. 그래서 C3H6가 되죠. 그래서 보통
동일한 탄소 개수에 대해서 H는 최대 많을 때 몇 개가 되냐?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두 개씩 H가 빠지면서 이제 화합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최대로 다 들어가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포화된 탄화수소라고 부르죠. 포화돼 있어요. 세츄레이트드 된 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포화가 안 되겠죠. 그런 식의 이제 것들이 있는데 뭐 어쨌든 그거는 이제 화학 시간에 배우면 되는 거고. 우리 그냥 연료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를. 자, 우리가 뭐 분자량이 또 뭔지 알아요? 분자량이 이제 작고 얘는 분자량이 크죠. 자, C 개수가 더 많아지면 질수록 분자가 커지죠. 분자량이 커지죠. 자, 분자량이 커지면 끓는 점이 어떻게 되더라? 그게 이제 기체 되게 가볍죠. 잘 날아다니죠.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를 갖다가 붙잡아서 액체를 만들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온도가 낮춰야 돼요. 워낙 얘는 잘 날아가는 애니까. 그래서 끓는 점이 분자량이 작으면 끓는 점도 되게 낮아져요. 그래서 액화를 시키려면 엄청 냉각을 시켜야 돼요. 자, 요 얘기 이제 써 있어요. 근데 요 반대로 얘기는 돼 있는데 C값이 그러면 클수록 분자량이 커지고 분자량이 커지면 좀 무겁다는 얘기니까 거꾸로 얘를 끓이려면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에너지를 많이 줘야 얘가 하고 날아가겠지.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은 상온에서 가스야. 프로판도 가스죠. 부탄 알아요? 부탄? C가 4개짜리 부탄가스 우리 브루스타에 쓰는 거. 얘도 가스죠. C가 5개? 6개 정도 되면 상온에서 이제 6개, 7개 되면 이제 상온에서 액체예요. 무거워서 이제 안 날아가고 이렇게 액체로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C가 뭐 한 4개, 5개, 6개, 그럼 가스 6개, 7개, 8개 넘어가면 액체. 그게 막 수백 대요. 길거리 아스팔트 포장 공사할 때 막 진짜 이건 뭐 부채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막 쩍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은 이제 훨씬 더 분자량이 높습니다. 자, 우리 휘발유, 가솔린차 S는 휘발유는 저 C의 개수가 얘도 이제 엄청난 다양하게 많은 애들이 있는 혼합물인데 보통 한 4개에서 한 12개 정도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에요. C가 4개에서 12개짜리가. 자, 가벼운 애들도 많이 들어있죠. 그러면 이제 휘발유 기름 맡아 보면 냄새 막 나잖아요. 그죠? 잘 날아가는 애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야. 휘발유 안에. 디젤 한 12개에서 20개 정도 되는 애들. 쟤는 좀 더 무겁죠. 네, 기화가 잘 안 돼요. 상대적으로 가솔린보다. 자, 그래서 이제 끓는 점 측정을 이제 해보면 가솔린은 다양한 혼합물이에요. 한 30도씨에서 한 200도씨 사이에서 그냥 계속 이제 가벼운 애들부터 막 날아서 나와. 가위를 쭉 해보면. 그 중고등학교 때 알콜램프 가열 실험 하잖아, 그지? 물을 이렇게 가열 시간이야. 물을 가열을 하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지. 그지? 100도씩 막 이렇게 가지고. 자, 성전화를 붙인 다음에 우리 이제 많이 본 커브 중이지. 근데 이렇게 혼합물 애들은 이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배웠어요? 왜 이렇게 나오나가지 않았어요? 자, 뭐가 하나 빠지고, 뭐 또 빠지고, 뭐 또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예를 들어서 한 4개가 섞여 있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운동 따라. 근데 실제 시험하면 어떻게 해요? 실제 이렇게 나오죠?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워낙에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계속 기화돼서 나와요. 그래서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자, 그러나 범위를 보면 적당히 한 이 정도에서 이제 기화가 돼요. 디젤은 더 무거운 애들이 많기 때문에 200도씨에서 한 300도, 350도씨까지 이제 기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주유소에서 주유할 때 시동 끄라고 하죠. 시동 끄라고 하죠. 예. 시동이 이제 걸려 있으면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시동이 걸려 있으면 이제 차에 어떤 전기계통이 살아 있잖아요. 전기계통 때문에 그래요. 스파크가 일 수 있고 그 스파크에 저 기름에서 나오는 이제 그 증기가 불이 붙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경유차에 디젤 주유할 때는 그럴 확률이 되게 희박해요. 기화가 잘 안 돼서.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해서 법을 시행하는 순간 이제 운전자들이 지 맘대로 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뭐 경유차하고 휘발유차하고 구분하지 말고 그냥 주유 중 엔진 끄는 게 이제 불문율이죠. 물론 그게 이제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지자체 조례에 돼 있어서 뭐 나는 실제로 이제 주유하다가 꽤 봅니다. 시간 걸어놓고 주유하시는 분.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지 마시고. 그런데 이 정도 우리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생활에서 많이 보는 것들 있죠. 자 그 다음에 요런 연료도 있어요. 퓨어리 알코올 계통. 알코올 램프에서 알코올 태워봤죠. 연료예요. 그럼 알코올은 뭐냐? 알코올은 C하고 H 외에도 산소가 들어있는데 그냥 저렇게 쓰면 이제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되죠. 자, 메탄인데 이 메탄의 H 대신 OH 이렇게 된 거죠. O가 하나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OH 돼 있고 O는 또 팔이 두 개죠.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근데 보통은 이렇게 이제 그리지 않고 아예 한 덩어리로 그냥 OH라는 그룹이 H 대신 OH가 하나 들어있을 때 이런 걸 갖다가 알코올 친구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리고 원래 모양이 메탄이었죠. 메탄에서 H가 OH로 하나 바뀐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메탄올하고 불러요. 메탄 대신 메탄올. 그래서 일부러 저렇게 써주죠. OH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CH3OH 저렇게 써놨죠. 에탄올은 뭐 당연히 이제 독극물이죠. 독성이 엄청나죠. 그래서 뭐 잘못 실험할 때도 대단히 이제 조심해야 돼서 뭐 웬만하면 안 하면 좋고, 우리가 흔히 보는 거는 에탄올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C가 2개짜리인데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에탄이죠. C가 2개짜리에 H가 6개짜리면 에탄인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뭐라고 그러죠? H 하나를 지우고 대신 OH가 들어가면 에탄. 그래서 C2H5OH C2H5OH 이렇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응용력을 좀 물어볼게. 자, 그러면 요 다음에 뭐가 오겠어요? 자, CH3OH, C2H5OH. 그럼 그 다음에 C3, 그 다음에 P야. 자, C3H7OH 하면 뭐라고 부를래요? 프로판올 하겠지? 자, C가 4개면 무슨 올 할 거야? C가 4개 있는 게 뭐였지? C4H. 이름을 뭐라 그랬지? 자, 우리 뭐 브루스타에 들어가는 가스, 부탄가스.
그럼 얘가 또 이렇게 되면 뭐 부탄올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다 연료예요. 연료예요. 자, 연료인데 산소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알코올 계통은 연료가 좀 더 잘 타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산화, 뭐 타고 이런 건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 좀 더 잘 타게 도와줘요. 산소가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근데 대신 그만큼 뭐 그 CH 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알코올은 기본적으로 같은 무게래도 연료만 있는 게 아니라 산화제로 쓰일 산소에 해당되는 성분까지 이미 좀 들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료량이 적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알코올은 같은 무게의 탄화수소 연료에 비해서 발열량이 떨어집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환경적인 이슈로 휘발유에다가 이제 에탄올 섞어 쓰고 그렇게 하죠. 10%씩.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무조건 10%씩 다 들어있다고 봐야 돼요. 차량에 따라서는 알코올 성분이 85%인 연료까지 쓸 수 있게 나오는 차들도 있고 2, 8, 5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화석연료를 뭐 10%덜 쓴다라고 했는데 연비가 낮아가지고 연료 자체를 10%더 넣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전혀 말이 안 되는데 뭐 기분이 좋으니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자, 그게 뭐 어쨌든 알코올계 연료, 알코올 연료는 뭐 어쨌거나 많이 쓰고 있고요. 에탄올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그런 이제 알코올을 연료에 섞는데 그런 알코올을 만드는 거는 또 미국 같으면 이제 옥수수 발효해서 알코올 만들고 브라질 같은 데는 사탕수수 많잖아요. 사탕수수를 가지고 알코올을 만들고 그게 사실 양대산맥이에요. 연료용 알코올의 양대산맥. 그럼 이제 또 옥수수 농사를 막 져야지. 사탕수수 농사를 막 져야지. 농사가 그냥 되나 이제 비료를 때려 부어야지. 비료를 때려 붓거든요. 또 비료는 또 어디서 난다? 비료는 또 석유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다 따져보면 결론은 이제 정치야, 정치. 농민의 이제 표 때문에 이제 시작된 정책이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나는 이제 요거만 남았는데 사실은 지금 핫 이슈는 이거죠. 비탄소계 연료. 탄소가 들어있지 않은 연료. 대표적으로 수소 많이 들어봤죠. 수소 잘 타죠. 너무 잘 타죠. 존재하는 연료 중에서 제일 잘 타요. 제일 잘 타요. 어쨌거나 뭐 연소공학을 배우면 뭐 좋은데 그러진 않을 거고. 얘는 뭐예요?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도 연료예요. 타요. 타는데 더럽게 안 타요. 그러니까 H2는 너무 잘 타고 암모니아는 참 안 타는데 어쨌든 연료야. 그러니까 되게 좀 반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수소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예, 수소 경제 이런 거. 수소는 너무나 가벼운 분자이기 때문에 저걸 갖다가 이송을 하려고 그러면 자, 아까 메탄도 액화 천연가스 뭐 액화 메탄가스 해가지고 이송하려고 그러면 거의 마이너스 200도씩 낮춰야 되는데 수소는 어떠겠어요? 더 낮춰야 돼요. 너무 이송이 힘들어. 그리고 이송하는 중간 이렇게 배가 이렇게 대양을 건너서 오면 되게 뜨거워지는 거 아시죠? 적도 통과하고 이러면 되게 뜨거워져요. 한 50도, 60도 막 이래요. 막 가다가. 그러면 이제 액화 연료를 싣고 오는 탱크들은 계속 여전달이 들어오겠지. 탱크 안에. 그럼 그 안에 있는 액체 연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기화가 되겠지. 근데 그거 못 나가게 탱크 구멍 딱 다 막고 꽉 채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안에서는 기화하고 탱크는 막혀있고 그러면 압력이 계속 높아지겠지. 뭐 잘못되면 터질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배출을 시켜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저 가스선 이런 거 하면 그러니까 옮기도 하고 아니면 그 나오는 거를 갖다가 배에 연료로 쓰는 거야. 그냥 그렇게도 하고. 유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유조선도 되게 원래 가스가 막 나온다 그랬잖아. 유조선 막 가스 그냥 되고 연료로 쓸 수도 있지. 아니면 이제 그걸 또 냉각을 시켜서 다시 이제 액체 연료를 만들어서 또 뭐 하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프로젝트 한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잘 아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죠. 그 배출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온실가스 내보내면 안 되니까. 어쨌든 수소는 뭐 내보내도 뭐 온실가스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좀 비싼 연료가 그냥 밖으로 나가 있는 거죠. 이제 너무 힘들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소를 암모니아로 전환을 시켜. 수소하고 질소하고 반응을 시켜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들어요. 그 암모니아를 액화를 시켜서 배에다 싣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훨씬 핸들링이 하기가 쉬워요. 암모니아가 끓는 점이 훨씬 높아요, 수소보다. 암모니아는 이제 영하 조금만 내려가도 액화가 돼요. 압력을 조금만 높여도 액화가 돼요. 그 다음에 뭐 원래 불이 잘 안 붙으니까 사고도 잘 안 나겠지. 근데 일단 노출됐다 그러면 암모니아가 또 독가스거든. 그런 이슈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많이 생각하는 전략들이 수소를 뭐 많이 써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이제 충분하지 당연히 않을 거고,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 만들어서 와야 되는데, 그럼 이제 호주 같은 나라에서 수소를 생산해. 저걸 암모니아로 바꿔 배에다 실어 쭉 와서 우리나라에 암모니아를 내려 다시 우리나라에서 그걸 다시 수소로 바꿔. 그래가지고 그 수소를 가지고 또 뭐 연료전지를 쓰든지 뭘 하든가, 아니면 암모니아를 뭐 직접 태우든지 암모니아로 연료전지를 쓰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얘기만 들어도 이게 몇 단계야, 그지? 그래서 되게 이제 뭐 이슈가 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요런 애들 요즘에 연구 관련해서 연구비가 막 뜨는 것들은 이제 다 이런 쪽이죠. 이런 쪽인데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연료의 대부분은 뭐 그렇지 않다. 자, 수업 시간에 이제 기말서를 보는데 12월 18일이에요. 네, 요거